예초기를 이용해가지고 잔디를 깎는다는 것은 이발사가 또는 미용사가 가위를 가지고 머리를 깎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경험에 따른 자기 자신만의 노하우가 많이 쌓여야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감각적으로 깎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좋게 말하자면 예술가처럼 감각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일하는데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잔디를 깎으라고 하면요, 땅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짧게 깎더라고요. 그래야 속이 후련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야 깔끔해 보인다 하더라고요. 이건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잔디도요, 광합성을 해야 그것으로 살아가는 에너지를 받게 돼요. 그래야 그걸로 호흡도 하고 최소한의 생존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광합성은요, 입으로 하는 것이 뿌리나 포복경으로 하는 건 거의 아닙니다. 입으로 99%를 해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지면에서 5cm 이상은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독자입니다. 오늘은 인도블록에 삭초를 할 건데요, 인도블록이 할 때는 한 줄보다 요래 두 줄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길이는 좀 길게 하고, 이건 너무 빳빳할 필요 없고 2.4mm 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 얼마나 내구성이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통은 제가 두 손으로 들고 하는데 한 손으로 땅에 놔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까지 가는지. 그리고 RPM은 너무 세게 올리지 말고 전체적으로 문대가면 되겠습니다. 줄은 좀 길만 좋은데 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좀 짧게 합니다. 길만 길수록 줄 소비는 많지만 작업량은 좀 유리하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보도블록에 잡초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예초기를 이용해가지고 제거했는데요, 제가 전에 있던 회사에서 작업인부 한 분이 이도나를 이용해가지고 쨍그랑 거리면서 보도블록에 난 잡초를 예초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름대로 그걸 오래 해봐가지고 경험이 쌓여가 그런지 어느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줄날하고 비하자면 말도 아니죠. 줄날은 그 옆으로 다가가면 해도 줄날이 왔다 갔다 움직이고 아래로 움직이고 이랬거든요. 그냥 볼 때는 똑같이 팽팽하게 수평 회전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요, 이 줄날은 아래 위로 막 길게 짧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줄날 부하가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줄날을 사용할 때는 예초기가 힘이 훨씬 많이 먹고 기름도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그만큼 사람이 할 일을 대신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줄날의 부하가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줄날은 그 옆으로 다가가면 해도 잡초가 픽픽 날아가고요. 그리고 소리도 이렇게 조용하지만 이도날은요,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쇠가 부딪히는 소리 있죠. 갈리는 소리. 그 소리 정말 쇠를 끌고 어디 돌에 부딪히는 소리 정말로 괴롭거든요. 줄날이 너무 길어도 접히면서 중간에 막 끊어져 보거나 안 그러면 너무 길게 되면 줄통에 감겨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한 30cm 정도로 줄날 길이를 유지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내 자신도 모르게 여러 번 쳐가지고 너무 길어졌구만 그게 막 감기거나 뭐 중간에 끊기면서 저거 됩니다. 그리고 잘 잘리지도 않아요. 너무 길면은 한 30cm 정도가 최대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40cm 이래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길어도 35cm, 보통 40cm, 30cm 정도 해가지고 이걸 하면은 인도블록의 그런 제가 한 데 가장 유리하죠. 너무 빡신 데는 길게 했구만 부하가 너무 커가지고 빡신 데는 엔진 회전 수가 그만큼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엔진 회전 수는 너무 높게 하지 말고 최대 RPM이 100이라 하면 한 40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작업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잔돌이나 잔물이 줄날에 걸리 가지고 튀면서 지나가는 사람이나 자동차가 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40% 이상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더 세면은 일이 조금 더 되죠. 막 많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조금 더 됩니다. 조금 되는 대신에 더 위험성이 높으니까 실제로 유리창도 깨문 적이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데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저기에 동구리에서 보니까 유리창이 깨졌다 해요. 가니까 진짜로 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돌이 튀어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야, 참, 제가 데리고 다니는 인부지만 그분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게. 초보자들 중에서 잘못 배우신 분들은요, 예초기 엔진음이 진짜 고집센 아이 울음소리처럼 정말 앵앵거리고, 정말 귀에 거슬릴 정도로 앵앵거리거든요. 그건 왜냐면 막 소리를
RPM 이빨에 올리는 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 소비도 많고 예초기도 많이 상해요. 저기 이제 인너 케이블 쪽 있죠. 거기는 플렉시블 샤프트 쪽에 인너 케이블, 그거는 속도가 직접 동력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구루스를 많이 넣어도요, 많이 꺾이거나 해가지고 속도가 높으면 열이 막 발생하면 뜨끈뜨끈합니다. 잘못하면 손도 뛰어요. 그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만큼 예초기도 많이 상하고, 그리고 줄날도 많이 먹고요. 그보다 더 큰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이나 물건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RPM을 적당히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RPM을 올려야 되는 데가 있고 안 올려야 되는 데가 있는데, 사람들 보면 안 올려야 되는 데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올려야 되는 데는 분명히 올려야 되지만, 여기처럼 이런 인도 블록 작업할 때는 절대로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엔진 톱이나 예초기 등 엔진 공구들은요, 상당히, 어떤 것들은 상당히 예민해가지고 작업자의 미세 조정에도 신석이 이렇게 반응한 것들도 있고요. 비싼 것들이 좀, 그리고 새 것들이 좀 민감하죠. 그리고 또 둔감한 것들, 큰 것들이나 싼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디가에 올리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올리면 왱 하고 올라가 버리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부하를 딱 줘버리면 그냥 푹 떨어져 버려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작업자들은 미리미리 파악해 가지고 빠르게 거기에 맞도록 운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돈을 못 벌어다 주니까요, 집사람이 알바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집사람 전화번호인데요, 앞으로 예초기 줄통과 이도날, 그리고 간단한 소모품 같은 거를 주문 받아 가지고 소개하면은 이 공장에서 직접 배달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어차피 필요하신 예초기의 기본적인 소모품, 줄통하고 이도날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인도블록 옆에 이 잔디 화단도 있었어요. 그거와 함께 작업을 했는데요, 잔디는 보통 줄날을 한 가닥으로, 그리고 좀 짧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가닥으로 하면 한 가닥보다 이 공기의 저항이 더 크기 때문에 속도가 덜 나요. 이 속도가 덜 나게 되면은 이 빡빡한데, 이런 데는 팍팍 잘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잔디가 길지 않아 가지고 두 가닥으로 작업을 했는데요, 요 정도 같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경은요, 엣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늘 드리는데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엣지는 끝부분입니다.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엣지는, 오늘의 엣지는 경계석과 잔디가 만나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경계석이 잔디와 만나는 부분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깔끔하게 보이게 됩니다. 멀리서 봐도 그렇고 가까이서 봐도 그렇고. 잔디도 길이가 길면서 밀도가 높으면 예초기도 RPM을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줄날도 짧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강하게 깎아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잔디가 밀도가 높기는 하지만은 초봄이라서 많이 깎는 게 아니고 위에만 살짝 윗머리만 날리는 정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 RPM을 높이지 않아도 작업이 가능한 거니까 제가 두 줄로 하고 줄날도 어느 정도 길게 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초기를 이용해 가지고 잔디를 깎는다는 거는 이발사가 또는 미용사가 가위를 가지고 머리를 깎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경험에 따른 자기 자신만의 노하우가 많이 쌓여야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감각적으로 깎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좋게 말하자면 예술가처럼 감각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일하는데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줄날은 칼날에 비해서 좀 더 숙련도가 요하게 되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 초보 때는 잔디를 깎는데, 잔디를 깎는 데만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래 돌아가면서 깎는다는, 여기 집중하다 보면 줄날이 잔디에 딱 떼이면은 그 회전력에 의해 가지고 이리저리 휙휙 막 움직이게 됩니다. 이거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처음엔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조정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다 깎아놓고 나면 지 뜯어먹는 듯이 여기저기 푹 파게 돼요. 위가 고르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 경험이 쌓여가지고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기게 되면은 그 회전력을 적당히 이용해가지고 살짝 밀고 나가는 그런 요령이 생기게 됩니다. 이도날은 일이 좀 늦어가 그렇지 그 회전력에 대한 작업자가 느끼는 반응은 적은 편이라 가지고 초보자들이 사용하기는 오히려 더 편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경험이 쌓이게 되면 작업 효율이 월등하고 품질이 높은 그 줄날을 사용하게 되겠지만, 초보일 때는요, 이도날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잔디를 깎으라고 하면요, 땅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짧게 깎더라고요. 그래야 속이 후련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야 깔끔해 보인다 하더라고요.
이건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잔디도요, 광합성을 해야 그것으로 살아가는 에너지를 받게 돼요. 그래야 그걸로 호흡도 하고 최소한의 생존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광합성은요, 입으로 하는 것이 뿌리나 포복경으로 하는 건 거의 아닙니다. 입으로 99%를 해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지면에서 5cm 이상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10cm 이상 남기라 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잔디 하단이나 아니면은 산소 같은 거 칠 때는 5cm까지 남기면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산소에 벌초했을 때, 그때는 같이 갈 어른들이 없어가지고 제 혼자 갔거든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에 어른들이 하는 걸 건성건성 대충 보기만 했던 이런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모르고 땅이 푹푹 파일 정도로 짧게 깠었어요. 그래야 깔끔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 가을에 한번 가봤더니 잔디가 여기저기 죽어 있고 생육 상태가 말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조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생물학, 식생학 이런 거를 배우게 되는데, 그때 알게 됐는데, 잔디가 한창 자라야 할 시기에 잎을 모조리 잘라버리게 되면요, 잔디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고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무기영양소는 뿌리를 통해서 공급받게 되지만요, 잎에서 광합성을 하지 못하게 되면 탄수화물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물체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부족하게 돼가지고 죽게 되거나 또는 심하게 탈진 상태가 돼가지고 뿌리가 확 위축돼 버린다는 겁니다. 잔디는 최소한 5cm 이상 남기고 깎아야 된다는 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애초기 사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마칠 겁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